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연의 실상, 비분명리, 천간론 비결, 무토일간과 타천간의 관계와 약식으로 무토일간이 깔고 앉아있는 6개의 지지, 무토일간의 일주론을 약식 설명을 해보자고요. 무토와 간목이 만나면 큰 산에 큰 나무로 기상이 뚜렷하다. 그런데 무토일간이 간목을 만나면 고진감래라고 하는데, 무토산은 안개와 석양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태양이 없으면 뿌연 안개가 있는 황혼역 간목이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해진다. 그래서 병화가 있어야 그 뜻을 이루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무토산에는 반드시 간목과 병화 그리고 개수 이렇게 준비가 되어야만 산이 산다운 아름다운 산이 된다 그래요. 무토가 을목을 만나면 나산식수라고 하는데, 이상과 현실이 달라서 큰 뜻을 펼치기 어렵지만 자신을 지킬 수 있는데, 반드시 을목이 허약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을목이 허약하지 않고, 또한 을목이 좋아하는 병화가 있어야만 무토도 평안한 인생이 되고, 이 을목에 해당되는 육친 역시 덕이 있게 된다. 그러면 무토일간에 여자라면 을목은 남편이 되는데, 그 남편이 힘과 능력이 있어야 무토로부터 능멸당하지 않고 존경받게 된다 그래요. 그리고 힘과 능력이 있어야만 무토일간에 조상주 맑다, 청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무토일간이 병화를 만나면 일출동산이라고 하는데, 이 조토는 쓸모없는 땅이 되므로 반드시 병화와 이것이 참 조합이 참 어렵죠. 이 개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개수는 병화와 격하고 있어야 하고, 또한 무토와도 격하고 있어야 하고, 그러므로 어떠한 조합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요, 이 부분이. 그래서 무토와 병화에 만나는 이 과정은 일출동산, 이 과정은 반드시 무토와 병화가 만나는데, 이 병화가 월간으로 오게 되면 개수는 연간이 되기에 근접하는 것이 되고, 또는 이 병화가 연간이라 해도 월간 개수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시간 병화 그리고 연간 개수 이렇게 조합이 된다면 이 글자는 어떠한 것이 있어도 상관이 없겠다. 여기에 간목이 한 글자 있다면 더더욱 좋겠다 그래요. 그러면은 개수생 간목, 간목은 무토를 제어를 하고 이 병화의 일출 동산이 되기 때문에 아주 태산으로서의 운지를 갖출 수가 있겠다 그래요. 무토와 정화가 만나면 유화유로라고 하는데, 서로가 좋아하는 관계로 바르고 고고하지만 외로운 과부상으로 고독하고 쓸쓸해지는 격이다. 왜 그러냐면 무토산도 정적으로 안개가 피어오르는 그러한 상인데, 이 정화 별빛이 있게 되면 이 밤중의 태산과 같은 그러한 격이다 그래요. 그래서 외로운 과보상으로 고독하고 쓸쓸해지는 격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정화가 무토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 그래요. 이 문제는 무토와 병화의 조합, 이 조합도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병화가 무토를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병화에서 무토를 사용했을 때는 수기가 왕성했을 때 무토를 사용하는 것이 아주 좋은 길작용으로 나타난다고 그래요. 무토와 무토가 만나면 대지협묘라고
하는데 기세가 웅장하지만 간목과 수기의 흐름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무토와 무토가 만나서 말은 좋죠. 대지현묘라고. 그런데 산과 산이 겹쳐서 수많은 산과 산이 겹쳐 만나는 이러한 산들이 끝없이 갖다 겹쳐 만나는 이러한 형상의 물상이기 때문에 이 산이 문제는 뭐냐면 무토는 정적이다. 그러기 때문에 보기에는 아름다울지 몰라도 상당히 외롭고 고독한 그러한 상태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무토는 정적이기 때문에 일단 무토 일간이라면 정적으로 외롭다, 고독하다 이 부분 성분이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무토가 깔고 앉아 있는 6개의 지지 성분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무토가 너무 고지식해질 수가 있다 그래요. 이 무토가 두 개가 만나서 대지현묘가 되면 너무 고지식해져서 다른 사람들 뜻을, 말을, 수용을 못할 수 있는 단점이 또한 있기도 하다 그래요. 그러나 수기가 왕성하고 또는 목기가 왕성하다면 두 개가 무토 두 개가 있는 이것도 상당히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무토와 기토가 만나면 산정분계라고 하는데 천수답의 형상으로 산 밑에 전답이라 구조가 좋으면 쓰임이 크다 그래요. 근데 이제 시간이 경과성 이 부분이 지나므로 이 무토 자체가 나중에는 전답으로 변해버린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무토 자체에서는 신금이 정화를 만나면 정화가 열기로 작용하면 신금이 형질 변경되는 것과 같이 이 무토 자체가 허물어지는 그러한 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토 입장에서는 손실이 크다 그래요. 그래서 기토가 무토를 좋아하는 것이지 무토가 기토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 기토 입장에서는 무토로 인해서 많은 도움을 받는다. 이 산에서 졸졸졸 이 산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여기에 기토 전원 옥답 전답이 있는 상태인데 이 산 중에서 비가 내려서 그것이 스며들고 그래서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그러한 상태다. 그래서 이것을 천수답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가물고 어떠한 그러한 일이 있어도 물이 마를 일이 없기 때문에 아주 이 부분에서는 농사가 잘 되고 왜냐하면 산에서 계속 거름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토가 무토를 만난 이러한 천수답은 일평생 물 걱정할 일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사주 구조가 괜찮다면 일평생 돈 걱정을 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이 산에서 흘러내리는 이 수기 이 부분 수기를 돈이라 그래요. 재물이다. 돈이다. 그렇기 때문에 돈 걱정을 않는다 그래요. 근데 사주에서 이 수기가 왕성하다면 이때는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돈 걱정을 해야 되겠죠. 이때는. 무토와 경금이 만나면 명산체금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는 좋으나 지나치면 고립되기 쉽다. 왜 그러냐면 무토태산에 있어야 할 것들은 나무고 물론 경금이 있어서 아름답기도 하다 그래요. 이 산 중에 큰 아름답고 생긴 바위가 없으면 산의 위험이 약해진다 그래요.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큰 돌멩이들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상당히 좋은데 그 대신에 이렇게 돌멩이들, 바위덩이들이 많은 바위로 이루어진 산이면 무토 입장에서는 너무 강건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목기를 키우지 못한다. 이 바위가 자리한 만큼 목기는 이 자리에서 어떠한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경금이 명산체금에 이 경금이 너무 왕성해 버리면 오히려 이 무토가 힘들어져 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고립되기 쉽다. 그리고 이 경금이 수시로 관제 구조를 만드는 그러한 역할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요.
그러나 무토가 신금을 만나는 것보다는 낫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무토가 신금을 만나면 금다토변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무토태산이 자갈산으로 변해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자갈밭과 같으니 곡식을 키우기가 어렵다. 남편과 직업의 덕을 얻기가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신금 이것의 특징 이 부분이 경금은 무토를 매우 좋아하지만 이 신금은 기토도 싫어하고 무토도 싫어하고 왜냐하면 이 무토는 이 신금은 작은 자갈이 되는데 이 자갈이 무토태산에 감춰져 버리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신금일간이 무토를 만나서 사주 구조가 잘못돼 버리면 이 신금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무토모친을 상당히 원망하는 구조로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신금이 무토모친을 정인이 되는데 정인모친을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또한 이 신금이 왕성하면 자갈밭으로 변하게 되기 때문에 이 목기를 성장시키고 키우기가 어렵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답답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신금이 투관이 되었다면 맑은 물이 무토태산에 맑은 물이 흘러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어떠한 물상이냐면 이 무토태산에 계곡이 있고 이 계곡에 많은 돌멩이들, 신금 돌멩이들이 있고 그 신금 돌멩이 위로 물이 절절절절 흘러내려가면 상당히 아름답겠죠. 이러한 상태로 이 신금의 기운을 순화시켜서 임수로 빼주고 그리고 관목에 한 글자 있으면 아름답다 그래요. 이것도. 그래서 금수쌍청의 간목을 키우는 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아름답다 그래요. 그래서 각기 이 무토일간이 만난 천간에서 있어야 할 천간들로 구성이 된다면 어떠한 조합이라도 상관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무토와 임수 관계는 삼명수수라고 하는데 튼튼하면 무토가 튼튼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무토가 튼튼하면 재수하여 쓰임을 만드니 공덕이 크다. 그러나 신약사주는 불길하다 그래요. 그러나 이 수기의 입장, 자 항상 여기에서 보면 임수가 되었건 개수가 되었건 이 수기는 유통되고 흐르고자 하는 성질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 무토가 강제로 이것을 제어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고요있기 싫다. 고요있으면 썩는다. 썩기 때문에 나는 싫다. 그래서 이 무토가 되었건 기토가 되었건 이인계수 이천간은 무기토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임수를 만난 무토는 허약에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조건이다 그래요. 무토가 계수를 만나면 무계합이라고 하며 청산유수라 그런다. 산에서 졸졸졸졸 계속 흐르는 맑은 그러한 물이 되고 또는 우로수가 되어 무토, 안개 속에 개수 가랑비가 내리는 것과 같아서 좋은 관계이지만 문제가 하나가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안개 속에 가랑비가 내리면 무투산에 그 누구도 근접을 안 한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요. 그리고 계수 가랑비가 졸졸졸 계속 내리면 어찌 됐건 나중에는 무토태산에 가랑비가 계속 내리면 결국에는 흘러내린다 그래요. 그래서 상이 줄어든다 그래요. 그러나 한 가지 좋은 점은 무토의 강한 기질을 개수로 인해서 흘러내리게 만들어서 유통을 시키게 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흘러내려 버리면 여기에서 무토가 있고 기토가 있고 계수가 있다면 이 흘러내림은 가중되어 이 산정 붕괴되는 형상은 더욱더 빨리 나타나겠죠. 그래서 거대 평원이 이 무토태산이 농사짓는 땅으로 변해버린다 그래요. 형질 변경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토와 계수의 조합은 될 수 있으면 이 계수가 년천간에 있는 것이 좋고, 무토일간이 되면 여기에 간목이 있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겠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또 문제가 있다. 무토가 신강했을 때는 간목이 있는 것이 좋은데, 만약에 무토가 허약한데 계수생 간목으로 이 간목이 무토를 제어를 한다면 무토는 더욱더 허약해져 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울며 겨자 못 겨같아서, 그러면은 간목이 연간으로 가버리면 이 또 무토가 무게합 탐재 괴인으로 일사무성이 돼버릴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천간의 합이 참 다루기가 힘들다 그래요, 이 부분은. 그래서 천간의 합이 되는 것은 좋을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필자가 거의 한 30년 사주 감명을 하면서 보면 이 천간합이 꼭 문제를 만들어낸다. 성격적인 결함이 있게 된다 그래요. 무토일간은 6개의 지지에 좌하게 되는데, 그래서 무자일주, 무인일주, 무진일주, 무오일주, 무신일주, 무술일주, 각기 장단점이 다 있다고 그래요. 이 부분이 여름에 태어났다면 무자일주, 무진일주, 무신일주가 매우 반갑겠고,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났다면 무인일주나 무오일주, 무술일주가 되는 것이 반갑겠다 그래요. 그래서 각기 계절마다 어떠한 일주가 좋은지 따로 정해진다 그래요. 그 부분이 비부명리 고급편 상화권에 기록이 된 부분이다 그래요. 그래서 무자일주는 자중계수에 합이 들어가 있어서 이 무토가 신약하고 수기가 강하다면 무토가 자수를 따라서 종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흐름에 순종하면 재물복이 있지만, 이 부분이 여름에 태어나고 봄과 여름에 태어나서 왕성한 사주에서 무자일주가 된다면 재물복이 있어서 좋지만,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고 신약사주로서 허약하다면 이 또한 문제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처럼 수기가 과다하다면 제다신약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 높은 산에 비가 끊임없이 내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를 했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무토일간에, 그 무토태산에 해수, 자수, 계수, 임수 뭐 등등 그것이 있다면 죄다 신약이 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이 비가 엄청난 폭우가 계속 쏟아지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이 무토산이 다 유실이 돼서 나중에는 평지로 변하고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이것이 이 죄다 신약이 되면 모든 활동이 중지되어 버리고 게을러져서 무지무지하게 처음에는 이 상이 흘러내리기 유실되지 않도록 일을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포기해 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물에 잠긴 흙덩어리들이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어떠한 동물들이 식물들이고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지출만 많고 텅 빈 가정에, 텅 빈 곳간에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형상이다 그래요. 그래서 무자일주로 태어났을 때는 신강해야 된다. 먼저 그 부분을 이렇게 해서 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무자일주는 일지정제로 태지에 좌하고 있으며 문제가 이제 하나가 있게 되는데, 이 자중계수에 암합이 되어 있어서 재물에 대한 집착이 상당히 강하다 그래요. 그리고 이 무토가 욕심이 많은, 왜 그러냐면 욕심이 많다라는 것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만, 이 무토는 비가 와야 여기 초목들이, 모든 나무들, 동식물들이 생기를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무토 입장에서는 개수를 굉장히 탐하는 성질로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야만이 이건 자기 자신이 뭐 돈에 환장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요, 이것이. 왜냐하면 내 주위 환경 이 사람들 모두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재물을 탐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무자일주는 다재다능하고 신념이 강하지만 고집 부리면 손해를 보게 된다. 일하는데 신중히 처리하고 치밀한 준비와 계획으로 멋지게 추진해 나가는 성격이다. 일단 시작한 일, 초지일관하고 끝을 봐야 적성이 풀리는 그러한 성격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무자일주가 사주격이 잘 짜여져 있으면 대체적으로 이 고집은 있으나 박력이 없다 그래요. 고집은 있고 박력이 없다. 그래서 대업을 성취하기는 어렵지만 신강한 사주라면 능히 내 일지에서 희신이 되기 때문에 배성에 덕이 좋다 그래요. 그래서 마음속에 인정이 있지만 밖으로 표현하지 않는 성격으로 모친의 덕이 부족하기 쉬우면 왜 그러냐면 이 자수가 수화, 이 무토의 어머니인 화기를 극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남자 사주였을 때는 나의 어머니와 나의 처가 싸우는 그러한 상이 되어버린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되어서 자칫 잘못 사주가 짜여져 있으면 학업도 중도에 포기하기 쉽고 귀가 얇아서 이렇게 투자하면 돈이 된다 이러면은 갖다가 큰 무슨 뭐 월급을 받을 수 있다 등등등 해가지고 남의 꼬임에 잘 빠지는 일주가 무자일주다 그래요. 그러나 사주격이 잘 짜여져 있으면 대체적으로 괜찮고 이 자수가 재물이 되기 때문에 악착같이 이 자수는 끊임없이 이 밤중에 돈 벌려고 애를 쓴다. 여기저기 거리낌이 없다. 어디든지 자기 갖다 곳간을 털고 남의 것을 털고 구를 뚫고 남의 것을 훔쳐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자수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부지런한 성격이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는 마음이 약해서 눈물이 많고 제복이 좋아 지갑이 비는 일이 그 돈에 그것은 흐름은 비록 좋지만은 무자일주는 무자식이다 하는 그것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래서 특히 여자 무자일주는 무자식 팔자다 이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주격이 잘 짜여야만이 괜찮다 그래요. 자, 다음 무인일주. 무인일주는 참 예쁜 일주죠. 박근혜 씨와 노무현 전 대통령 둘 다 무인일주인데 권력을 지향하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끝이 비참한 거 보니까 이것을 꼭 이렇게 좋다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나 무인일주는 권력을 지향하는 일지평관으로서 역마지살이며 이 부분이 그 학당귀인으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이다 그래요. 그래서 무인일주는 대체적으로 약간은 신약해서 인후술 화국으로 자기 힘을 복돋아주는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좋다 그래요. 그리고 이 무토는 황색이고 이 인목은 호랑이인데 인옷을 화국으로 황색 호랑이가 자기의 집단을 만들어서 인오술로 화학이 자기 인수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상태이고 인중에는 간목, 병화 또 다른 무토가 이렇게 있는 그러한 상이기 때문에 인수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공부하는 상이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의식주, 문서, 인수, 학문, 더더군다나 학당 귀인이기 때문에 이 무인일주는 공부를 해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약간은 신약해야 좋다 그래요. 이 너무 무인일주가 신강해 버리면 일지가 이미 기신이 돼 버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크게 생긴다 그래요. 안 좋다 그래요, 이게. 그래서 낙천적이고 머리가 좋으며 귀인을 만나기 쉽다. 신의를 중요시 여기며 신경이 예민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일을 싫어한다. 심사숙고하여
일을 처리해 나가고 도리에 어긋남이 없으므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받는다 그래요. 대체적으로 무인일주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만나봤지만 사람들이 참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문제가 이 무인일주이고 일지인목 속에 간목과 병화가 들어가 있어서 약간은 조열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무토가 조열한 토기이고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재물 집착에 수기를 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 원국에 수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수기, 재물을 탐하는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이 부분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서 되겠고, 또한 남자 입장에서는 그 재물이 여자이기 때문에 그 일지인목에서 인중 간목이 있기 때문에 명예, 부귀 이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 계수에 집착하겠죠. 그래서 계수에 집착하는데 남자라면 재물 집착과 여자 집착이 상당히 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수기가 반드시 있어야만 이러한 재물집착, 이러한 부분에서 해방이 될 수 있겠다 그래요. 여자 무인일주 같은 경우는 너무 남성적이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경우 일지평가는 동경결혼이나 강제결혼 어떻게 기분이 갔다가 뭐 해가지고 술 한잔 먹고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임신을 해서 갖다 딱 결혼하는 일주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일지평관들은 어떠한 경우든지 동정결혼이나 강제결혼 등을 많이 겪는 그러한 편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일지 인목이 평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끊임없이, 그리고 이 인목 자체가 역마살이기 때문에 열심히 움직여서 자기의 명예, 부귀, 직장을 탐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어떠한 이 무인일주는 대부분이 이쁨을 받는다. 주위에서 귀인들을 많이 만난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조금 이렇게 서 있다. 여자 무인일주 같은 경우 고집이 좀 세다 그래요. 상당히 고집이 세다. 그래서 진실성이 결여되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가 어려운 그러한 부분이 있고, 남자 무인일주는 주색 잡기에 능하고 이성 문제로 가정의 분란을 일으킨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 보니까는 또 그런 적이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은 일지인목과 무토가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수기를 탐하기 때문에 주색, 풍류 내지는 이쪽으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다 그래요. 이 무인일주가. 무진일주. 무진일주는 이 진토가 남자든지 여자든지, 진토가 홍염살이죠, 무토에. 진토가 홍염살인데 이 진토 홍염살이 수기창고다, 재물창고다 그래요. 이 진토가. 그러면 남자였을 때는 여자창고다, 수많은 여자들이 있는 이 창고의 물상이다 그래요. 그리고 여자들 또한 재물,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주격만 잘 짜여져 있으면 괜찮은데, 어떠한 경우라도 이 무진일주는 내 앉은 자리 이 진토가 무너지면 안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 진토 창고가 깨어져 버리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금은보화 또 여자 이 부분이 다 쏟아져서 나와서 남들이 싸그리 다 가져가 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무진일주는 진술충이 되면은 안 된다. 그리고 또한 이 무토일간의 특징이 자기 앉은 자리에서 충이 되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충이 되면은 반드시 움직일 일이 이렇게 해서 발생이 되는데, 이 무진일주는 진토가 관대지죠. 이 관대지이기 때문에 겁없이 덤벼들고 철없이 덤벼드는 그러한 성향이 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취욕이 상당히 강한데 무진 백호살이기 때문에 수술한 흔적이 있을 수 있으며 몸에 칼을 대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흉터가 반드시 있게 되는 일주가 무진백호인데 사주격이 잘못 짜이면 무진백호가 백호살에 아주 큰 풍파를 당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무진일주에서 진술충이 돼서 백호 발동이 되면 이 부분이 간암, 유장암, 자궁암 이 부분이 굉장히 심하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간암, 유암, 자궁암 이 세 가지가 이 그 진토 무진일주에서 이걸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다 그래요, 필자가. 그래서 무진일주는 너그럽고 원대한 포부를 지녔으나 자신만이 옳다고 믿는 과신으로 주의와 마찰이 발생한다. 원리 원칙의 소유자이므로 융통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의리와 배짱을 따를 자 없으며 자신의 소신대로 꾸준히 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 성실파이고 사주격이 잘 짜여져 있으면 재물 걱정이 없고 일지 홍염살로 맑고 밝고 환한 사람이다 그래요. 그러면 진토가 자기 앉은 자리가 홍염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비견이 홍염이다. 그런데 이 진토는 수기창고죠. 그러기 때문에 이 무토가 만나는 재물과 여자가 밝고 화려한 사람을 만날 것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다. 구출된 진중개수라면 상관이 없지만 진토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개수는 이미 무토하고 관계가 있었던 여자이다. 그리고 진중 을목 자식 하나를 낙태시켰거나 낳았거나 숨겨놓거나 이러한 부분이 진토의 물상 특징이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중 개수 여자들은 남자 관계가 있었던 거의 술집 여자들 관계가 많으며 그래서 이 무준일주가 이 백호살인데 이 백호살의 재물은 재물창고이기 때문에 횡재수와 관련이 깊어서 기이한 발복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반드시 신강사주여야 한다. 신앙사주는 이거하고는 혜택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일지재고창고, 재고기인은 부자가 될 것을 암시하며 그럼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해요? 부지런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진일주는 굉장히 부지런한 특성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요. 그러나 이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진술충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있다. 남진씨 그 양반도 무진일주였었죠. 그래서 이렇게 진토가 홍염살이기 때문에 밝고 환하게 어디 갔든지 밝고 환한 사람이 된다. 그것을 상징한다 그래요. 남자 무진일주든 여자든 여자 무진일주든 다 무진일주는 괜찮다 그래요. 그 다음 무오일주는 신의가 굳건하고 주체성이 강하다. 고자세이며 감정이 극단적으로 작용한다.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민첩하게 임기응변을 잘해 나간다. 고지식한 면 때문에 고집이 세다는 말을 듣는 편이지만 인정이 많다. 대체적으로 무오일주는 남자나 여자나 미나 미녀들이 많다고 그래요. 이 무오일주는 그리고 자기 배성이 일지효신이기 때문에 사주격이 잘못 짜여지고 그랬다면 일지효신살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상당히 안 좋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배성이 야간 열차 타고 밤중에 도망가는 일도 많다. 밝고 환한 사람이다. 남자는 대단한 정력가에 해당이 되는 것이 무오일주이다. 일지가 양인살이기 때문에 그 양인살이 다 안 좋은 것이 아니고 성격이 과감 강직하며 불의를 보면은 못 참는 그러한 성격으로 나타나는 것이 또한 무오일주이기도 하다. 양인살이다 그래요. 그것이. 그런데 같은 양인살도 간목이나 경금 그것은 묘월이나 유월이야 양일이 되지만 병오나
이임자나 무오는 자기 일지에서 양인이 되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병호는 비견이 양인이 되고 이임자도 비견이 양인이 되지만 무오는 일지 효신 양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강한 투쟁, 이 부분을 상징을 하는데 이것이 또한 그 양인살이 자암살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그 대가를 필히 치르게 된다는 성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특히 이 무오일주가 형충이 되면 자오충이나 다른 이 충살이 있게 되면 매우 흉하여 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칼을 맞는다는 그러한 흉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명은 신강한 사주의 무오일주라면 부부해로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남편을 극하고 매일 싸움으로 세월을 보내는 그러한 경우도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 무오일주는 대체적으로 미인인 그러한 상태인데 굉장히 호색하는 기질로 나아갈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오화에 과한 무토이기 때문에 더욱더 건조해져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계수를 탐한다. 그래서 재물을 탐하고 이 남자였을 때는 상당히 바람꾼일 수 있는 가능성도 또한 이렇게 서 있다. 근데 만나는 여자가 화류계 여자들일 가능성이 더더욱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그 일지 편인들은 누가 건드리지 않으면 대체로 양반이지만 일단 누가 자존심을 건드리면 참지 못하는 성격으로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나므로 대처가 신속한 것이 일지효신들이다 그래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호탕한 여걸이다. 언변이 능숙하고 수단이 능란하니 활동력이 왕성한 편으로 남편분 무력하기 쉽고 혼자서 문제를 좀 이렇게 만든다고 그래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이 무오일주에서는 화기의 왕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인호술 화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남편, 무력, 재난, 풍파, 자식의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약간은 신약한 듯한 사주가 좋다 그래요. 무신일주는 무신고란살이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이 신금이 문창성 암록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괜찮다. 무신일주가 사주격이 잘 짜여져 있으면 뚝심이 있고 호기심과 의욕심이 강하지만 끈기가 없다. 신의를 중요시 여기며 차갑고 냉철한 이미지를 지녔지만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세심함도 있으며 정이 많다. 창조적인 일을 잘한다. 그런데 이 무신일주로 일단 태어나면 여자가 되었건 남자가 되었건 경금과 신금은 투출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임수 한 글자나 아니면 계수 한 글자나 반드시 임수도 나한테 신중 임수기 때문에 본초이고 이 계수는 무게합을 하니까 본초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자의 혼탁상이 나타난다. 이 부분에. 그리고 이 경금, 신금은 투출하지 말고 임수나 계수 딱 한 글자만 투출을 해라. 만약에 두 글자가 투출하면 거의 90% 부해를 못한다 그래요. 만약에 신약하다면 이 무토가 임수로 능멸당하거나 계수에게 무토가 능멸을 당해버린다 그래요. 이 계수는 한랭 기운 독한 성질 자체가 병화편, 무토편에서도 설명을 갖다 드렸지만 음중 한냉 성분이기 때문에 이 계수의 성품 자체는 병화와 무토와 항상 대립하는 성격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계수가 연약하다고 보면 안 된다. 굉장히 집요집착하는 성격이 있다 그래요, 이 계수한테. 그래서 이 무신일주 여명들은 공부로 성공하는 잘되는 자식이 있을 것을 암시하며 신중 임수 재물이 암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사업이나 유경사업을 하는 것이 꿈이고 항상 자식 걱정이 있는 편에 비해서 추리력, 발표력, 애지력이 뛰어나고 문학에 심취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무신일주 자체가 고란살이기 때문에 이 가정에는 정막이 흐를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러나 그 괜찮다. 자기 처세만 잘하고 여기 부분에서 반드시 경금, 신금은 투출하지 않고 임수, 계수는 한 글자만 투출을 해야 된다. 이 조건만 지키면 무신일주, 부부해로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그래요. 다음 무술일주. 무술일주는 이 술토가 무토의 화개살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무토가 절간에 있는 그러한 것과 같다. 그래서 무술일주가 무속인 점쟁이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점쟁이나 법사나 중이나 스님이나 종교 관련 일을 하는 것이 상당히 무술일주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온화함과 과격함을 모두 갖고 있다. 왜냐하면 이 술토는 이미 화개살에 무토가 인묘되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이 꺼지지 않는, 그 다음에 이 술 중에 정화는 촛불이기 때문에 촛불이 있는 그러한 상태요. 이 술중 신금은 촛대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촛대와 촛불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A를 상징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술 중에 또한 무토가 있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 정화불에 신금 촛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종교성이 상당히 밝은 사람이다. A가 또한 있고, 그래서 이 온화함과 가격함을 모두 갖고 있다. 비록 구두쇠이지만, 근데 이제 문제가 잘못 발현이 되면 무술일주가 엄청나게 물집착이 강하다 그래요. 그리고 이 옛날 사람, 요즘 사람이 안 그러겠지만 이 무술일주는 자식 욕심이 많아서 재물 욕심이 자식 욕심으로 변하면, 예전에 한 50년 전 내지는 이때 최하 자식을 낳으면 8명, 10명을 낳았다 그래요. 거의 다 무술일주 여자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자식을 낳은 사람들한테 이 필자가 물어봤죠. 왜 이렇게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걸작이다. 내 남편 바람 못 피게 하려고. 좀 말이 좀 웃음이 안 나오나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한테만 뭐 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바람을 못 피게 하려고 저녁마다 괴롭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았다. 이처럼 욕심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두쇠이지만 쓸모 있는 것에는 크게 사용하는 성격이다. 자존심이 강하여 신의를 중요시하며 다른 사람에게 속박당하는 일을 꺼리며 독자적인 경영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 상대방에게 신의와 성실을 저버리지 않는 의리파로서 꺼지지 않는 불이 되기 때문에 이 집착하고 그 어떠한 무엇을 이루겠다고 하면은 꼭 이루어내려는 성격으로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문제는 참 뭐냐면 이 무술일주는 괴강이기 때문에 나이가 40, 50이 됐어도 시집을 못 가거나 아니면 결혼을 못 하는 수도 있다 그래요. 이 무술일주의 특징이. 그래서 과부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여자로 태어난 무술일주는 남편 덕 보려고 하지 말고 일평생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남자였을 때는 너무 호색해서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이 무토는 심리 밖에 있는 물도 끌어오는, 그러니까 심리 밖에까지 가서도 물을 끌어오는 그러한 성질로 작용을 한다 그래요. 그러므로 욕심이 많은 탐재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그러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욕심이 있기 때문에 또한 잘 살 수도 있다 그래요. 이 부분이.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시고 파이팅!